자,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는 1명 뽑는데 최고위원은 5명을 뽑습니다. 이 최고위원 선거에도 17명의 후보들이 나서서 열기가 뜨거운데요. 이재명과 함께 책임 정치를 하겠다면서 최고위원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 연결해서 출마의 변, 또 현안 관련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박찬대입니다. 네, 자 후보가 17명이나 되더라고요. 예. 좀 늦게 또 출마 선언을 하신 거잖아요. 어떤 고민을 좀 했던 겁니까? 출마를 해야겠다는 생각은 진지하게 했는데, 네. 예, 사실 출마 선언 시기가 조금 늦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일단 뭐 고민도 고민이지만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예, 뭐 원내 대표단의 일원이었고, 네. 또 인천 시당과 관련된 논의도 같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변에 알리고 좀 정리하는 시간이 좀 걸렸고요. 네. 뭐 고민은 뭐 많은 17분이나 다 나오셨는데 다 각자 깊은 고민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지금 뭐 안팎으로 어려움이 많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폭주가 좀 있는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 민주당에 대한 위기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데 네. 이번 전당대회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또 혹시 대선 이후에 다양한 목소리가 뭐 조금 분열의 조짐까지 보이는 것 아니나 할 정도로 지금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좀 고민으로 좀 있었죠. 우리 청취자분 중에 아트레이유라는 분이 네. 아주 의원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아드님 군임 때 잘했냐고 질문도 있는데요. 뭐 그것 때문에 늦으신 건 아니겠죠?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예. 어제 저기 등록 마감일인데 네. 아들이 어제 또 군 입대를 했어요. 하필 딱 시간이 딱 똑같네요. 네, 좀 묘하더라고요. 예. 어떤 의미에서든 나라를 위해서 예. 나서겠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젊은이들의 군 입대는 뭐 분명하게 네. 예, 나라를 위해서 입대하는 거고 아빠의 전당대회 출마가 정말 민주당과 나라를 위한 것인가 한번 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출마에 앞서서 이재명 의원하고 이걸 상의를 좀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오래됐죠? 오랫동안? 예. 왜냐면, 네. 이재명 의원님도 출마 여부를 굉장히 오래 고민을 했고요. 그렇죠. 작년 대선 때부터 수석 대변인으로, 그리고 또 그 말 많았던 네. 지방선거를 또 우리 인천에서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또 비서실장으로 같이 네. 함께 고민해 왔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의 출마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고문도 많은 고민을 했고요. 네. 저도 그 옆에서 같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의 최고위원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같이 분명히 논의했습니다. 네. 혹시 어떤 말을 좀 주고받으셨는지 좀 이거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예. 이재명 후보의 사실은 질문으로 시작이 많이 되었죠. 예, 뭐 100여 명이 넘는 분들, 어쩌면 그 이상의 분들하고 출마와 관련된 아마 다양한 이야기들 경청을 하셨고요. 또 주변에 소통하는 의원들이나 선거 과정에서 같이 고생했던 분들하고도 사실 출마의 의미라든가 또는 불출마가 좋은지 사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뭐 한두 마디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네. 저번 지방선거에서도 깊은 고민이 있었지만 무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출마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네. 요번 출마도 이제 출마 기한이 점점 다가올수록 아마 그 생각이 공고히 되는 과정 속에서 의견들을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재명 의원의 러닝메이트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 박 의원님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후광 효과도 좀 있잖아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예, 뭐 러닝메이트라고 그게 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는데 예, 그거를 뭐 부인하는 것은 좀 솔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후광 효과도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큰 강점이죠. 예, 근데 뭐 한편으로는 또 균형과 견제가 또 작용하고 있는 또 이렇게 합리적인 정당 시스템 내에서 큰 강점과 함께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예비 경선 컷오프가 있는데 이 중앙이 100%로 결정이 됩니다. 박찬대 의원은 기호 7번인데 8명까지 이제 압축이 되는데 28일 컷오프 통과 자신 있습니까? 7번 받은 거 보니까 8명 중에서 꼴찌는 아니고 한 명 정도 여유를 남기고 통과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마 17명의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안할 거고요. 예. 뭐 누구나 내색은 하지 않지만, 네네. 컷오프가 일단 당면한 그렇죠. 가장 큰 과제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박찬대만의 강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뭐 본선하고 중앙위원회하고는 예. 지금 평가하고 투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의미는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네. 뭐 각각 나누어서 얘기하기보다는 전체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글쎄요, 저의 강점은 일단은 저는 좀 온건한 편으로 보이죠. 네. 그렇죠. 의안가 앞에서 아주 격렬하게 싸웠던 그런 경험도 좀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 제가 교육위 간사를 하면서 17대 또 이뤄내지 못했던 사학법 개정안을 남들 모르게 네. 똘똘 뭉쳐가지고 17개의 법안이나 통과시켰던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아하. 유연하고 온건하고 예. 소통하고 사람들하고 잘 통하는 것 같지만 할 때는 하고 네. 결단 내릴 때는 결단하는 그런 단호한 리더십도 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전문성도 조금 있어요. 회계사. 예, 회계사 출신으로 경제 실물도 좀 잘 알고요. 예. 그다음에 수석 대변인, 그다음에 원내 소속부 대표, 그다음에 뭐 정책 조정위원장 등을 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실물 경제를 아는 거를 기초로 해서 저는 먼저 상인의 현실 감각을 먼저 좀 익혔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서생적 문제 의식도 지금 갖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 이 두 가지를 사실 균형 잡는 것은 우리 정치인들의 영원한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마지막으로 좀 민망한 얘기지만 하세요. 이재명 후보를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지금 최고위원들 중에서 가장 제일 잘한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겁니까?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 뭐 정청래 의원도 있고 이수진 의원, 서영교 의원 좀 많이 출마를 했거든요. 그래도 아마 가장 그래도 17명 중에는 어려움을 가장 겪었던 사람 중에서는 가장 그럴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출마 선언하면서 해불양수 바다는 어떠한 물도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야, 이게 좀 민생에 강한 민주당, 통합의 민주당, 책임정치 민주당 얘기했던 이재명 의원 메시지하고도 좀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엊그제 발표했던 이재명 후보의 그 보도 자료하고 출마 선언문을 보면서 내심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네. 이런 부분이 들어서 그거는 뭐 짧은 기간이지만 한 1년 넘게 밀착해서 오랫동안 같이 다니고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를 계속 곁에서 듣고 피드백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서로 교감됐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제 출마 선언문에도 좀 반영이 되었고 또 그런 부분이 이재명 후보의 출마 선언문에도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서로 좀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네. 해불량수라는 말은 좀 생소할 텐데 저는 출신 지역구가 인천입니다. 인천이죠. 예. 인천은 잘 아시겠지만 개항 당시에는 몇만 명 없던 작은 도시였는데 지금 300만이나 되는 대한민국의 세 번째 큰 인구 규모의 도시예요. 여기는 뭐 전국의 피난민부터 전국의 팔도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만들어낸 사실은 전통과 과거와 그리고 미래가 같이 섞여 있는 인천이거든요. 어쩌면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보이고요. 인천에서의 투표율이 전국 투표율을 그대로 대변한다는 평가를 받은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그렇지 않은가.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모든 다양한 목소리를 다 담아서 하나의 바다로 만드는 것처럼 그런 부분 필요하다. 근데 제가 해불량수를 강조했던 것은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에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또 혹시 갈등으로 비춰지고 혹시 또 분열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하고 누가 당대표가 되든 최고위원으로서 잘 역할을 내가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특히 또 이제 원내 정책 수석부 대표였기 때문에 당과 원내 간의 조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국회의원들의 생각이 어쩌면 당의 생각하고 완전히 일치하냐
요새 그런 거에 대한 당원들의 의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의도의 마음, 여심은 이게 당심하고 같나, 또 당심은 민심하고 같나, 계속 여러 가지 우리가 고민을 하는데 네. 민심과 당심은 일치한다, 같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실증적으로 검증을 많이 했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러한 당원들의 당심이 여의도를 중심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마음과 동일한지 또 아직 한 번은 넘어야 될 시험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제가 그 역할을 하되 자, 이재명 의원이 통합 정신 실천한 김대중 전 대통령 닮고 싶다. 뭐 이거랑 좀 우리 박찬대 의원님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지금 좀 전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이 당권 도전 이게 통합보다는 분열의 씨앗이 되지 않겠냐 이런 우려들이 당내에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거기 몰입을 하다 보면 뭐 치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또 갈등도 생기는 거고 정치에서 갈등 이것을 분열로 갈 것이냐 아니면 뛰어넘어서 나중에 통합 용광로로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때그때 요구되고 있는 정치의 숙명이 아닌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폭주, 민주주의의 후퇴, 그다음에 세계 경제의 위축과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리딩 정당으로서 민주당이 분명한 역할을 해줘야 될 텐데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정말 멋지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경쟁 일변도로 나가기보다 누군 나오지 마라, 뭐 누구는 나가라, 우리는 안 나갈 테니까 나오지 마라, 뭐 젊은 사람 내보내니까 나가라, 뭐 이런 여러 가지 목소리는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이것은 이 상태에서 멈추면 분열이지만 오히려 이것을 전당대회를 통해서 녹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이런 목소리들은 주로 출마자 또는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국한돼서 나오는 목소리거든요. 그렇지만 전당대회는 우리 당의 주인인 당원들과 함께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당의 주인인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판단하는 거다. 국회의원의 판단들 아니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목소리의 판단들이 당원들의 판단에 그대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게 뭐 분열이 아니고 오히려 통합으로 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질문인데 사법 리스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장동 이슈를 가장 아프게 공격했던 분이 이 서른 의원입니다. 당대표 출마 선언한. 이번에는 뭐 성남 FC 얘기도 하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석연치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시는지, 나중에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리더십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에 몰입을 하다 보면 과몰입을 몰입을 하다 보면은 정도를 벗어난 발언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서른 의원님 존경하고 이분이 사실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로 정치에 입문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통합의 정치. 그다음에 엄청난 탄압과 시련 속에서도 통합을 이루어내시고 했던 그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를 본받으신 서른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서른 의원이 그 우리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는 경선 캠프에서 사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나왔고 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논쟁이 벌어졌고 그게 바로 국민의힘의 가장 주된 공격 포인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저도 회계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대장동과 같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실체를 가장 잘 알고 그들의 주장의 허구성이라든가 비논리성을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논쟁을 통해 가지고서 아마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 당 후보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결정적으로 서른 의원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부천 집회에서. 내가 이재명 후보의 연설과 그동안의 발언을 들어보니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하기도 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지나가고 나서 전당대회가 되니 또 좀 다시 대장동을 가지고 사법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면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말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평소에 서른 의원 같지 않다. 이거는 우리 까마득한 우리 후배 정치인들한테 보여줄 좋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 않나. 저는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고 중요한 거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는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사법 리스크란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아닙니까?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목적을 가진 하는 겁니다. 아니 검찰이 기소하면 기소 리스크는 다 있죠.
뭐 누군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유호성 간첩 조작도 했던 검찰들이 네. 그 검찰 출신 대통령이 지금 모든 인사에서 검찰을 다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검찰 리스크가 팽배해져 가고 있는 마당에 그것을 검찰 리스크라고 해서 배제하고 공격하고 지양을 한다면 우리 동지들은 누가 지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내 순서가 될 수도 있는데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